오늘 산청 어때? 정부 지정 명예문화관광축제 2023 산청 엑스포와 함께하는 한방 무료 진료 해민서. 다양한 힐링과 건강 체험으로 가족 사랑과 건강을 챙겨가세요. 제23회 산청 한방 약초 축제. 소갈비 전문 참수성과 한우라이의 판문점. 언제 와도 즐거운 우리 집 회식 명소. 맛있고 착한 가격에 3인분 시키면 3인분을 더 주는 참수성과 한우라이의 판문점. 라이에에서 한우의 첫맛을 느껴보세요. 한우가 먹고 싶을 땐 참수성과 한우라이의 판문점. 나에겐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이 있다. 소중한 순간을 나누고픈 사람들의 행복. 우리 가족의 건강, 마음이 풍요로운 부자가 되는 것.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의령 미츠루치 페스티벌에서 당신의 소원을 기원해보세요. 진주 상평동의 한 도로에서 17일 또다시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가깝게는 2주 전, 멀게는 5년 전 싱크홀 발생 지역과 근접한 도로인데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논의에 물꼬가 튀었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우주항공산업과 그 전담기구의 기능과 지위를 바라보는 여당과 야당, 전문가들의 시선은 아직 엇갈리고 있습니다. 산청에서 10년 만에 개막한 엑스포, 산청 세계 전통의학 항로 엑스포 세부 프로그램인 컨퍼런스와 콘서트, 공연들이 이번 주 풍성하게 마련됩니다. 오는 21일 삼천포 용궁수산시장에서는 해수 공급시설 준공식이 열립니다. 2주의 핫 이슈 모았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민의 식수원인 진양호. 깨끗한 수질을 자랑하고 있지만 외부 오염 요인에는 취약한 구조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들이 최근 협약을 체결했는데 각각 어떤 대응책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객원 기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아무렇게나 버려진 이소가스통의 화들짝 논란 사연부터 정비공사 후에도 여전히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된 남해의 한 도로까지 지역민들이 공유한 SNS 사연들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지난 17일 오전 진주 상평동의 한 도로에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약 2주 전 발생했던 싱크홀과 불과 30m 떨어진 곳으로 알려졌는데요. 연이은 집안 침하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대로 된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중입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진주시 상평동의 한 3차선 도로. 차들이 무언가를 피해 서행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도로 한가운데 가로 2m, 세로 4m, 깊이 2m 규모의 싱크홀이 보입니다. 17일 상평산단 인근 도로에서 또다시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번에 발생했던 싱크홀과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지점입니다. 싱크홀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이곳 인근에선 지난 4일 가로 3.4m, 세로 1.8m, 깊이 3.3m의 싱크홀이 발생했었고 약 5년 전인 2018년에도 땅꺼짐으로 인해 화물 트럭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인접도로에서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중입니다. 일요일이다 보니까 여기 출퇴근 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차량 동행은 적었어요.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사전에 또 예방을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안건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듭니다. 진주시는 일단 폐수관로 매설 구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오는 20일부터 집안 침하 우려 지점을 긴급 보수한다는 계획, 또 다음 달 중 상평산단 내 노후 폐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폐수관로 정비뿐만 아니라 보다 폭넓은 집안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싱크홀 발생 지역 일대를 분석해 집안이 약한 곳들을 파악하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그 집안 조사라는 것들도 좀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집안 조사를 통해서 굉장히 약한 부분들이 어디가 근접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향후 싱크홀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분들이 또 어디가 있는지. 연이은 발생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 중인 싱크홀.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한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하주입니다. 이번 달 들어 우주항공청 논의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 의원들은 우주항공청의 설립 형태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전문가들도 어떤 조직 형태가 컨트롤타워에 더 적합할지를 두고 조금씩 다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관련 내용을 허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3일 열린 과방위의 두 번째 안건조정위원회. 정부에서 제출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관련 안건들의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먼저 대통령 직속의 우주전략본부 설치를 주장했던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 위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과기부회청인 차관급 기구로는 여러 부처의 의견을 조정할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던 하영재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속한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안이 포함된 만큼 정부 부처 사이의 조정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우주항공청 설치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도 열렸습니다. 항공우주공학과 법학 관련 교수들이 참석했는데 우주항공청의 형태와 역할을 두고 다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유창경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우주항공청 설립이 필요하지만 초점이 우주 분야의 과학에 맞춰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항공 분야가 많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할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우주항공청이 항공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황호원 한국항공대학교 교수의 경우 부소속이라 하더라도 청이라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설립되는 편이 예산과 인사, 사무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에 더 적합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직속의 우주전략본부는 사실상 국가우주위원회의 사무국 성격이라 대규모 집행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행정기관으로서 집행력이 약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향후엔 등 현장 연구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 우주항공청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장담하며 논의를 진행하려는 여당과 조직의 위상과 능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구체적인 결론은 3차 종합토론이 예정된 25일쯤에야 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사천에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행사가 18일 열렸습니다. 사천 삼천포 용궁수산시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추석을 맞아 지역 수산물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사천 지역 34개 기관 단체장을 비롯해 사천시와 수협, 시장 상인회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지난 16일 기준 올해 경남 지역 생산 유통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300여 회 실시됐으며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주시가 18일 30년 이상 진주에 뿌리를 두고 사업해온 기업인 16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진주 지식산업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한 기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진주시는 이 자리에서 각 기업들의 장소 비결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기업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화단 사이로 파란 물체가 보입니다. 캠핑 등에 많이 쓰이는 이소가스입니다. 길을 걷다가 화단에 버려진 이소가스통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 국민. 구멍도 뚫지 않고 버려져 있었다며 목격담을 전했습니다. 가스가 들어있는 채로 터졌으면 어땠을지 걱정하며 분노하기도 했는데요. 군청에 전화해 조치를 요청했단 말도 남겼습니다. 종량제 봉투부터 폐기물 포대, 각종 박스까지 쌓여 있습니다.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데요. 바로 위에는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시민이 사진을 찍어 지역 커뮤니티에 공유했는데요. 운동 관련 단체에서 버리고 간 쓰레기들로 추정된다며 되가져가란 글을 남겼습니다.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양심까지 버린 거란 댓글을 작성했고요.
원 게시자는 무단투기 신고 의향이 있음을 재차 알렸습니다. 남해의 한 도로입니다. 비가 오는지 물이 고였고요. 차량들은 물을 튀며 주행하고 있습니다. 남해 지역 커뮤니티엔 최근 이 도로를 재포장했다는 점에서 칭찬할 만하지만 여전히 물고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아쉽다는 지적이 올라왔는데요. 빗길 교통사고가 우려된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해결 방법이 없냐며 답답함을 토로하는 한편 유관기관들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오늘의 SNS 조서입니다. 진주시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 유관기관들이 18일 진주혁신도시 기관장협의회 정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주시는 UAM 사업 추진과 AAV 실증센터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참석 기관장들에게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각 기관들은 홍보사항을 공유하고 혁신도시 활성화와 지역 상생 발전 방안에 대해 소통하기도 했습니다. 혁신도시 기관장협의회는 지난 2017년 5월 17개 기관장이 참여해 창립했으며 매년 정례회를 열어오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청년정책연구회가 의정활동 지원과 정책지원관 양성을 위한 청년 대학생 인턴십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연구회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7년부터 경남 청년층 순유출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지원관 인력 부족 문제 등을 겪는 의회에 청년 대학생 인턴십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연구회는 이를 통해 청년은 역량 강화와 진로 탐색을 할 수 있고 의원들은 청년들의 아이디어 등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남도의회 청년정책연구회 정재욱 회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청년 대학생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는 의정활동 연구과제 수요와 대학생들은 미래 진로를 생각하며 의정활동 지원과 지방의회를 체험하고 싶은 열망, 그리고 시군의 정책지원관 인력난 등 이 모든 것을 보듬기 위해 2주의 핫 이슈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행사들이 열릴까요? 9월 셋째 주 서부경남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먼저 사천 소식입니다. 다양한 행사가 이번 주 사천에서 펼쳐지는데요. 목요일에는 삼천포 용궁수산시장에 해수공급시설 준공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같은 날 사천체육관에선 우주항공 특화 채용 박람회가 열리고 토요일엔 사천 종합운동장에서 우주항공청 개청염원 드론쇼가 펼쳐집니다. 남해에서도 추석 명절을 맞아 장보기와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가 전통시장 3곳에서 각각 열립니다. 수요일은 이동공설시장, 금요일은 남해읍 전통시장, 일요일은 남면공설시장 순입니다. 또 수요일에는 남해대학 운동장에서 보물섬 가요제가 열리는데요. 박현빈과 경서예지 등 초청가수 공연과 함께 지역민들의 축제가 펼쳐집니다. 다음은 하동 소식입니다. 응급의료 체계에 위기를 겪었던 하동군에 종합병원급 지역 의료기관을 만들기 위한 타당성 조사 영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는 금요일에는 용역의 2차 중간보고회가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목요일엔 민선 8기 하동군 등의 공약평가위원회가 소회의실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함양에서는 군의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데요. 오는 목요일에는 예결특위가 열려 함양군 제2차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고 금요일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진행합니다. 오는 토요일에는 용평리 불로장생 특화거리에서 플리마켓, 버스킹, 시식회 등으로 구성된 용평리 별빛 달빛 마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다음은 진주 소식입니다. 진주에서도 추석을 맞이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나설 예정인데요. 오는 수요일엔 서부시장에서, 금요일엔 중앙시장과 비봉시장 등 4개 시장에서 행사가 이어집니다. 지난해 시작된 중형보건사업의 준공행사가 열리기도 하는데요. 중형보건사업 준공식은 오는 수요일 진주성에서 펼쳐집니다. 마지막으로 산청 소식입니다. 산청에서 10년 만에 열리는 엑스포, 산청 세계 전통의학 항로 엑스포가 열리고 있는 산청에선 관련 행사들이 이어지는데요. 국제 전통의학 컨퍼런스와 같은 전문가 행사는 물론 목요일엔 트로트 힐링 콘서트가, 금요일엔 국악 한마당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 비상임 이사에 구자경 전 진주시의원이 임명됐습니다. 구자경 비상임 이사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진주시의원을 지냈습니다.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이사회 구성원으로 주요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2023 진주주민대회가 지난 17일 진주교육지원청 달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모든 시민에게 진주사랑 상품권 배당, 시내버스 노선 개편 및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체계 구축, 범죄 피해자 트라우마 지원센터 설립 등 시민 참여 투표를 통한 13개 대표 요구안의 우선순위가 결정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진주시와 진주시의회에 주민 요구안을 책임감 있게 실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류재수 진주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진주시에서 이종원 시대, 그 속에 주민들의 의견은 매우 미진합니다. 오늘은 주민대회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발표되는 주민 요구안을 실현시키기 위해 진주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서부 경남 지역민들의 식수 원인 진양호, 어느 곳보다 깨끗한 수질을 자랑하지만 외부 오염에 취약한 구조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들이 손을 맞잡았다고 합니다. 부산일보 김은우 기자 나와 있는데요. 김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진주시와 K워터 난강댐 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경남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12일 진양호 유형 물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오염 발생원 유입에 취약한 진양호 유역의 물환경 개선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들이 힘을 합치게 됐는데요. 또 홍수와 가뭄, 이상기온 등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물 관리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관계기관 간 유기적 공동 대응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진양호의 수질은 꽤 좋은 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오염에 취약하다는 지적은 왜 나오고 있는 겁니까? 네, 진양호는 충주호와 소양호, 대청호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큰 호수입니다. 진양호는 수질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보호 가치가 높고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데요. 하지만 유역 면적이 넓어 외부 오염원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특히 다른 호수들과 달리 상류 지역의 대규모 시설 재배지와 불법 경작지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넓은 유역 면적 대비 저수량이 적은 이른바 접시 형태인 탓에 갈수기 때 외부 오염원이 유입되면 수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공동 대응에 나가기로 약속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 때문입니다. 고온 현상과 유난히 긴 장마 등 열대지방 날씨가 이어지면서 댐 상류 물환경 관리가 어려워졌는데요. 단일 기관이 자체적으로 감당하기엔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실질적 관리기관인 진주시와 난강댐 지사를 비롯해 농수로와 배수문 관리를 하고 있는 농어촌공사, 농업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도농업기술원 등 모든 관계기관들이 힘을 합칠 필요성이 제기된 겁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급격한 기후 변화는 진양호 수질뿐만 아니라 댐 안전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업무 협약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다른 댐들과 다르게 난강댐은 하루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계기관들 역시 공감대를 갖고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는데요. 당장 눈에 띄는 대책이 만들어지긴 힘들겠지만 조금씩 협력해서 안전 대책을 세워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김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부 경남 지역민들의 젖줄인 진양호.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민들이 보다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고 또 안전한 물 환경이 갖춰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GPG기였습니다. 진주에서 농사일을 하던 60대가 살인 진드기에 물려 숨졌습니다. 진주에서 올해 첫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이른바 FSTS 양성으로 확인된 60대 A씨가 지난 13일 병원 입원 치료 중 숨졌습니다. A씨는 발열과 근육통 등 증상 발현 사흘 전 농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7일 새벽 진주시 중앙동 소재의 한 사찰에서 토사 유실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 내린 많은 양의 비로 비탈면의 흙이 흘러내려 인근 주택을 덮쳤습니다. 흙은 주택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일부 유입됐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산청군이 지난 16일
제1기 산청군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심화과정 개강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개강식에는 이승화 산청군수와 교육생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교육생에 대해서는 정원 설계 수업과 실내 정원 계획 등을 내용으로 한 교육이 진행되며 수료 후 정원 관련 분야에서 30시간 이상 봉사활동 실적을 갖출 시 시민정원사로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남해군 의회가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3일 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안과 남해군 축제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조례 의결 이후에는 정영란 의원이 군정 질문을 통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사업과 관련한 민자 사업 부분의 사업 진척 상황과 향후 남해군의 추진 계획을 질의했습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영자 의원 외 9명이 실질적인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이 채택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천시의회 정서연 의원입니다. 저는 공공시설 내 비상용 생리용품 자판기 설치에 대해 발언코자 합니다. 여성은 평균 12세부터 52세까지 40년간 월경을 반복합니다. 이는 여성의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기치 않게 찾아온 생리를 미처 대비하지 못해 당혹스러운 상황을 겪는 것은 많은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고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천시 공공시설 화장실 내에 비상용 생리용품 자판기를 설치하여 여성의 건강 정진과 불편 해소를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성의 이용이 많은 공공시설을 선정하여 시범 운영하고 만족도와 운영 성과에 따라 차츰 개선하고 확대 추진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여성 친화 도시 사천시답게 여성의 권익 정진을 위해 노력하고 여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을 위해 힘쓰는 사천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날씨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화요일까지 낮에는 늦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주 중반부터는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목요일엔 전국적으로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비와 함께 최저기온은 내림세를 보이며 아침 저녁으로 한층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종일 맑겠는데요. 낮에는 강한 가을볕과 함께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진주 19도, 남해 21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9도에서 3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체로 맑고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 세종 19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29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종일 맑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서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2물, 만조 시각은 밤 11시 15분, 간조 시각은 오후 5시 12분 예상됩니다. 삼천포 여객 운항정보입니다. 화요일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